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학 강사 박하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해서 우리는요, 고입 검정 공시를 위한 과학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할 과학은요, 아주 작은 전자, 쿼크부터 해서요, 우주 탄생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우리 주변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들을 모두 다루는 학문을 공부합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방향을 잡아 가셔야 돼요. 그 방향을 잡는 길을 함께 한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검정고시를 위해서 개념, 용어를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더불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 우리요. 자, 이번 시간부터 해서 우주의 구성 요소 이야기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소단원이죠. 우리가 매 시간 하나의 소단원 정도를 공부하려고 하지만 더러 한 번에 하나의 소단원을 2시간에 나눠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이 그러해요. 첫 번째 시간부터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하면 힘이 드니까요. 자, 우리의 우주의 구성 요소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살펴볼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 용어 살피기를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빅뱅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우주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우주관을요, 우리 교재 잘 보시면요, 제일 앞에 보이지 않아요. 스펙트럼부터 보이죠? 우리 뒤쪽을 한번 넘겨보실게요. 페이지 30쪽에 보시면요, 우주관이 나오게 돼요. 이 우주관부터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우리 스펙트럼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쌤이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뒤쪽에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끌어와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게 더 수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뒤쪽에 있는 페이지 이야기 드리면 뒤로 한번 넘겨서 아, 이거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교재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개념을 듣고선 나중에 수업이 마무리된 후에 교재를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교재를 어디지? 라고 찾으면서 강의하는 내용들을 놓치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멈추시고 페이지 넘긴 후에 들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쭉 흘러가는 대로 들으신 후에 수업이 마무리된 후에 교재를 한번 쭉 읽어보는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는 이번 시간 우주관부터 시작합니다. 우주관을 공부한 후에 그 이후에 스펙트럼으로 돌아가서 이번 시간에 스펙트럼의 용어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우주관, 우주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주론, 우주관은요, 우주 탄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엔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나와 있지만 그 전의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흐름상 한번 들어볼 법한 이야기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예전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 이론이 대립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주는 변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와 우주는 변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 둘이 대립이 되었죠. 우주는 변하지 않아라는 것과 변하는 거야, 그 두 이론이 대립되는 그 흐름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 망원경의 그 허블입니다. 이 허블이 우주를 이렇게 하늘을 관찰하다가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허블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자 우주는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조금 머쓱해지게 돼요. 우주는 변하네? 변한다는 건 이제 불변의 진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예전에는 변하지 않아 라는 이론과 변하는 거야 라는 이론, 이 둘이 싸우다가 이 허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허블이 우주는 팽창하는 거야 라는 그 증거를 댐에 따라서 우주는 변하는 거야 라는 건 공식화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주는 변하는 거야, 그리고 우주는 변하는 거야 라는 건 공식화됩니다. 하지만 이 변하는 것을 가지고 또다시 싸우게 되죠. 그 싸움을 우리는 둘을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정상 우주론, 그리고 하나는 빅뱅 우주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떤 이야기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건 거예요. 정상 우주론은 우주는 커지긴 커져. 그런데 그 안에 커지는 만큼 같이 내용물도 증가해서 크게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빅뱅 우주론은 이렇게 우주는 커지는데 내용물은 크게 변하지 않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변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닿았어요? 잘 와닿지 않죠? 다시 한번 볼게요. 정상 우주론은 우주는 커진다는 건 어떻게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미 증거가 나왔거든요. 우주는 이렇게 커지는 건 맞아.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잖아. 그건 커져서 그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지만 커진 만큼 또다시 물질들이 이렇게 증가해. 따라서 부피가 커진 만큼 내용물들이 증가한다고 질량도 커지는 거야. 이게 바로 정상 우주론입니다. 우리가 밀도라는 것을 공부한 적이 중학교 때 있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밀도라는 것은 1이라는 부피당,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하는 것을 밀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밀도라는 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1이라는 부피씩 내놔요. 자, 1만큼 부피씩 내놔봐. 그리고 질량 비교해. 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같은 부피 대비 질량을 비교해 놓은 게 밀도라는 거예요. 그 정의에 입각해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게 된다고요. 그때 이 정상 우주론의 경우는 부피가 증가하기는 해. 그런데 질량도 같이 증가한다고. 그럼 얘가 증가하는데 얘도 증가해? 그럼 밀도는 변하지 않는 거지. 밀도는 변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라고요. 오케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빅뱅 우주론은 그렇지 않아요. 우주가 이렇게 점점점 팽창하고 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세 개였잖아. 근데 나중에도 이렇게 세 개인 거야. 질량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라고 얘기한 게 빅뱅 우주론이에요. 부피가 커지잖아. 하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아. 그럼 아까 얘기했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커져요. 그런데 얘는 거의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되지요. 따라서 밀도는 점점 작아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번 뻥! 10이라는 에너지가 뻥 터졌는데 그 10이 막 점점 퍼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온도가 낮아져요. 상대적인 변화가 없으니까 온도도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차이가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에 앞서서 한번 읽어보죠. 읽어서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지 보세요. 정상 우주론, 우주는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항상 같은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정상 우주론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부피는 커져요. 그런데 요만큼 크기의 세 개 있었지 그건 같은 크기에도 새로운 물질이 생겨서 이렇게 똑같아 라는 의미로 써져 있는 문장일 뿐입니다. 부피는 커지는 거 맞아요. 정적인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 호일, 아인슈타인이 있다. 그래서 이 호일이나 아인슈타인이 이런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다라는 뜻인 거고요. 빅뱅 우주론이라는 것은 우주가 수축하거나 팽창할 수 있는 팽창 우주론이다. 팽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적인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는 가모프와 프리드만이 있다. 가모프 한 명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자, 보세요. 지금 했던 내용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시면 되는 건 거예요. 그림을 보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주는 팽창하는 거야. 팽창하는 거야. 여기다가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누가 얘기했으니까? 허블이 증거를 발견했으니까. 이렇게 우주가 팽창하는 건 기본 사실이야. 그런데 팽창한 부분에 더 이상 하나, 둘, 셋, 넷, 5개였는데 여기서 질량 증가했어요? 안 증가했어요? 질량이 증가하지 않았죠. 여긴 상대적으로 어때요? 늘어난 만큼 여러 개가 질량이 증가한 게 보이죠? 이렇게 질량이 증가하는 걸 주장한 것이 바로 정상 우주론이고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호일입니다. 오케이? 부피가 증가한 만큼 여기다 써볼게요. 부피가 증가한 만큼 질량도 증가하다 보니까 밀도가 일정하게 되고 온도도 변하지 않아. 정상 우주론이고요. 빅뱅 우주론은 부피가 증가한단 말이죠. 그런데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부피분의 질량인 밀도 값에서 이건 커지는데 얘는 안 변하다 보니까 밀도는 줄어들고요. 온도도 감소하게 돼. 그래서 우주는 점점 차가워지는 거지 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입니다. 이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가모프예요. 됐죠? 자, 우리는 그때 이 두 가지 이론 중에 어떤 것을 믿고 있어요? 빅뱅 우주론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린 빅뱅 우주론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셔야죠. 선생님, 빅뱅 우주론을 이야기하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증거들이 있으니까 우린 이게 맞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학자들이 아마도 이 내용이 맞다면 이런 증거들이 나올 거야 라고 예상한 것들과 실제 관측값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모프가 난 이걸 주장하겠어. 내 얘기가 맞다면 말이야.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이 같은 이론들,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나올 거야 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누가? 가모프가. 또한 우주에서 말이야. 우주의 온도가 대략 3K 정도 될 거야 라고 가모프가 예상을 해요. 내 얘기가 맞다면 말이야. 빅뱅 우주론이 맞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측을 해요. 그런데 우리 현대과학으로 발견을 했더니 이게 맞아. 이것도 맞아.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이 맞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우린 이 이론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빅뱅 우주론을 공부한지 이해가 되셨죠? 그때 도대체 그 우주에서 이 수소와 헬륨이 3대 1로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넓은 우주에서 그것을 아는 방법이 바로 이번 시간에 배울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공부하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그 학자들이 얘기했던 이 증거들 있죠. 이 증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펙트럼을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페이지 30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요것들 나중에 한번 또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자, 앞쪽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 20쪽이에요. 20쪽부터 순차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세계띠를 이야기합니다. 스펙트럼 보세요. 여러 가지 세계띠다 라고 나왔죠. 스펙트럼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세계띠야 라고 얘기하시면 오케이, 정확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때 그 세계띠가 무지개처럼 연속적이라면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속 스펙트럼 이라는 것은요,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연속적으로 있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고요. 줄줄이 연속적이지 않고 일정한 선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주의 구성 성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스펙트럼은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때 이 선 스펙트럼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요.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요. 자, 스펙트럼을 구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되는 교재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요. 방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요.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요. 선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 결과적으로 연속 스펙트럼은 무지개처럼 연달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까만색 선들, 흡수선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 그리고 선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요 둘이 대체로 같게 쓰인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게 언급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오케이? 우리 이 선 스펙트럼 얘기하면 대체로 방출선 스펙트럼을 의미한다 정도로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색의 띠구나라는 정도를 받아들이시면서 그림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스펙트럼은 반드시 그림을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 21쪽의 아래에 있는 그림 보고 위로 올라갈 겁니다. 스펙트럼은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있습니다. 이 선 스펙트럼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방출선 스펙트럼 혹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도 한다니까 여기서 너무 다른 말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때 연속 스펙트럼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무지개처럼 연속적으로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고온의 백색광에서 생성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얘 하나만 기억할게요. 백열등이요. 백열등처럼 모든 영역의 빛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자,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물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선 스펙트럼 혹은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보여요. 오케이? 여기도 이렇게 선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 혹은 방출선 스펙트럼 혹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의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들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자의 구조와 전자 껍질에 대한 개념을 미리 한번 듣고 갑니다. 뒤에서 어차피 공부하실 부분이에요. 쌤이 이번 시간에 용어들을 좀 보자고 얘기했죠. 먼저 용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는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길들이 있습니다.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전자는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전자가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정해져 있다고요. 오케이? 그 길들을 우리는 전자껍질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전자는 원자핵 주위에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에서만 원운동을 하는데 이 궤도를 전자껍질이라고 한다. 전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하나 그려볼게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전자들이 다닐 수 있는 이 전자껍질들이 있는데 이 전자껍질을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여기 1번 길과 여기 2번 길, 두 길은 에너지 값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요 핵에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고요. 핵에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아요. 됐습니까? 그때 1번에서 2번으로 가려면 에너지가 높아져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지요. 괜찮아요? 1번에서 2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할 거고요. 2번에서 1번으로 갈 때는 그렇게 높은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1번 길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이만큼이고 2번 길에서 필요한 에너지가 10만큼이라고 보죠. 그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난 얼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8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2층에서 1층으로 올 때는 나 10만큼의 에너지 가지고 있었는데 1번 길은요 2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럼 8은 남잖아요. 아이 불필요하네. 버려. 8만큼을 주변으로 뿜어내게 된다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흡수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의 원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옆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옆으로 와보세요. 자,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세계띠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세계띠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빛을 분광기라는 곳에 넣어요. 분광기라는 곳에 넣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분광기라는 용어를 생각해보면 분이 분수할 때 분이에요. 분수가 뭐예요? 수를 나눈다는 뜻인 거죠. 빛이에요. 빛을 나누는 장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빛을 나누는 장치에 통과시키게 되면 세계띠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백열등과 같은 불빛을 분광기를 통과시키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온다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오케이. 그때 이런 빛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빛이 무엇을 통과하냐면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해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게 돼요. 저온의 기체라는 건 에너지가 낮은 기체인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낮은 곳에 있던 그 전자들이, 이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던 기체들이 여기 있는 건 거예요. 근데 고온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빛이 싹 지나가게 돼요. 그럼 여기를 에너지를 가진 빛이 싹 지나가다 보니까 이 전자들이 어머 깜짝이야. 어디서 이렇게 강한 에너지가 오지? 점프!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럼 원래 이 빛은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빛이었는데 갑자기 저온의 기체에서 요만큼 일부의 빛을 쏙쏙 빼먹어요. 자기 점프하느라 쓰느라고요. 점프하면서 내가 필요한 만큼은 좀 저기서 꺼냈어야지 해서 쏙쏙쏙쏙 빼가버린다고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일부 필요한 만큼을 흡수해갔지요. 이런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럼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상황은 빛이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 건 거예요? 저온의 기체를 지나갈 때 그 저온의 기체가 필요한 만큼만 쏙쏙쏙 빼먹어서 생기는 선들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선들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흡수선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흡수선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그림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연속 스펙트럼 속에서 속에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 그림 가서 먼저 볼까요? 자, 옆으로 와보세요. 자, 옆으로 와보시면 자,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있다고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이렇게 까만 선들이 보여요. 그거 뭐예요?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이 쫙 지나가는데 저온의 기체에서 어머 이렇게 에너지 큰 빛이 지나가잖아. 내가 점프하는데 필요한 만큼은 좀 흡수해야지 해서 쏙쏙쏙쏙 빼간 만큼만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보이는 건 거예요. 왜 자꾸 반복할까요?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는 그 상황을 머릿속에서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얘는 다르겠죠. 고온의 기체의 생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자, 다시 한번 옆으로 가보죠. 자, 이번엔요.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와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반드시 여기 이제 분광기 이렇게 있었겠죠? 분광기는 당연히 통과시켰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여기 이렇게 고온의 기체가 있습니다. 자, 이 고온의 기체는 왜 고온이 되냐면요. 주변에 고온의 별, 주변에 아주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별이 있는 건 거예요. 우주가 커다란 난로 옆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점점 이렇게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여기는 빛이 이렇게 통과하는 상황이고 주변에 아주 강력한 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기체들이요. 데워지게 돼요. 데워지게 되면서 어머 자꾸 주변에 이렇게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있네 그러면서 점프합니다. 점프하지만 실제로 이 낮은 에너지와 높은 에너지 중에서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면 불안정해지게 돼요. 따라서 일단 주변에 의해서 데워져서 고온의 기체가 되었지만 원래 플러스가 여기 있고 내 자리 원래 여기인데 이렇게 지금 점프했단 말이에요. 에너지 받아서. 근데 너무너무 불안정한 거예요. 난 원래 자리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옵니다. 오케이? 다시 내려온다고요. 그럼 이건 거예요. 2번에서 1번으로 내려오는 건 거예요. 그럼 나 10만큼 에너지였지만 나 그냥 원래대로 이만큼으로 갈래 라고 하면 8만큼은 버릴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흡수했던 거 다시 내놓을게요. 해서 내놓는다고요. 그 내놓은 것들이 이렇게 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뭐냐면 방출선 스펙트럼 혹은 방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모두 가능합니다. 오케이?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건 이건 거예요.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좀 높은 에너지 있던 것이 나 이거 안 되겠어요 하면서 버리고 안정상태 되면서 내놓은 에너지 값들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난 거죠. 따라서 이런 선 스펙트럼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고온의 기체에서 나타나는 건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둘의 상황은 다르죠. 하나는 저온 기체고 고온 기체예요. 왜 이렇게 다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여기 있는 기체나 여기 있는 기체나 기체의 종류가 똑같다면 어차피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나 2번에서 1번으로 내려오나 기체의 종류가 같다면 요 간격은 똑같을 거예요. 8만큼 흡수하나 8만큼 내놓으나 8이라는 간격은 똑같다고요. 그 8이라는 간격만큼의 줄의 위치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물질이라면 이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이나 선의 위치, 개수들은 모두 같아요. 스펙트럼마다 흡수하는 이 선 혹은 방출하는 선들은 정해져 있다까지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옆으로 가보죠. 자, 선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요. 까만색에 이렇게 줄들만 있죠? 이거 뭐예요? 자, 데워서 에너지가 좀 올라갔지만 안 되겠어, 내려가야 되겠어 하면서 내놓은 만큼들이 띵띵띵띵 보이는 건 거예요. 그때 두 줄의 위치가 만약에 같다면 그들은 같은 기체 성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고온의 기체 보세요. 자,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이 이해한 내용들을 문장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보세요. 자, 우리 교재 21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시죠. 자, 스펙트럼의 종류입니다. 스펙트럼의 종류에서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보이죠? 햇빛이나 백열등 기억하세요? 백열등의 빛처럼 전 파장에 걸쳐서 연속적인 세계띠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연속적인 세계띠, 연속 스펙트럼, 뭐가 가장 대표적이라고요? 백열등이요. 백열등 기억하시고요. 자, 고온의 별에서 방출된 빛은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난다 해서 분광기 통과시키는 모습 나와 있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흡수, 내가 필요한 만큼 뽑아가야지 해서 이렇게 이 빠진 것처럼 나오는 거. 오케이? 그때 이 선을 뭐라고 한다고요? 명칭 들어놓으세요. 흡수선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죠. 물질 속에 연속 스펙트럼을 가지는 빛을 통과시켜요. 원래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 그 빛이 이렇게 가는 건 거예요. 근데 기체를 통과하면서 나 여기서 이렇게 점프할 거야 하면서 쏙쏙쏙 빼가는 만큼 빠진다고 했어요. 그 물질의 특정한 파장 영역이 흡수되어서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이런 걸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햇빛의 스펙트럼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연속 스펙트럼 위에 검은색 선이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나오죠. 사실은 앞에서 여기 잠깐 보면 연속 스펙트럼에서 햇빛이나 백열등이라고 했지만 선생님이 백열등만 이야기했던 이유는 햇빛을 보시면 햇빛은 사실은 원래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는 이게 원체 뜨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기는 저온이 되거든요. 이 태양의 대기에서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지만 태양의 대기를 구성하는 상대적으로 저온인 기체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햇빛의 스펙트럼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연속 스펙트럼 위에 검은색 선이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그때 그 선들을 분석해서 태양은 수소와 헬륨이 주로 이루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검은색 선은 태양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가 특정의 파장빛만 흡수해서 나타나는 상황이더라. 상대적으로 저온이라서 흡수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생기는 일이다라는 거 보시고 그림 봐두시고 이런 모습 나오면 흡수선 나타났네. 흡수 스펙트럼 기억하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선 스펙트럼입니다. 이 선 스펙트럼 뭐라고 한다고요? 방출 스펙트럼이라고도 하고 혹은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도 합니다. 됐죠? 자, 나트륨 등이나 기체 방전관에서 나오는 빛을 프리즘으로 분산하면 프리즘을 통과한 특정 파장의 빛만 색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건 그냥 들어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전관이라고 있습니다. 방전관이라고 해서 이 안에 특정한 기체를 넣어주게 돼요. 특정한 기체를 넣어주고 여기다가 아주 고압의 전기를 빵 넣어주게 돼요. 아주 강한 전류를 팍 흘려주게 되면 이 기체들이 갑자기 다량의 에너지를 얻다 보니까 아까 플러스 있고 전자 껍질 있었죠? 갑자기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여기서 어머 깜짝이야 하면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에너지를 받았지만 여긴 너무 에너지가 높아. 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거야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뿜어내는 그것을 이렇게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이런 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깜짝이야 라고 해서 에너지를 흡수했지만
너무 에너지가 높은데 다시 내려갈 거야 하면서 뿜어내는 것들이 이렇게 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그것을 선 스펙트럼.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기체의 방전관이 요 얘기입니다. 기체 방전관에서 나오는 빛이 요래서 나오는 건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방전관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고온의 별에 의해서 데워진 이 고온의 기체가 있을 거라고요. 이 또한 높은 에너지에서 나는 다시 낮은 상태로 갈 거야 라고 해서 내놓는 빛이 이렇게 선의 형태로 나타내게 된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방출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그냥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이제 받아들이셨나요?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스펙트럼 왜 공부한다고 했어요? 이거 스펙트럼 뭐 하려고? 우주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고 가모프가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는 데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있는 게 그게 수소고 산소고 헬륨이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선들이 원소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선 스펙트럼과 원소입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22쪽이에요. 사이사이 있는 문제는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풀게요. 22쪽에 있는 내용 보도록 합시다. 자, 우주에서 온 빛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 그리고 질량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특정 기체에 전류를 흘려보내고 고온의 기체를 분광기로 보면 선 스펙트럼 관찰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얘기했었지요. 이렇게 된 장치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를 넣어요. 수소기체를 넣고 전기를 빡 가하게 되면 에너지가 깜짝이야 올라갔다가 원래대로 갈 거야 하면서 이렇게 뿜어내는 것을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어떠한 선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 수소기체의 경우는 이런 식의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구나. 또 이걸 바꿔서 뭐 헬륨으로 하면 헬륨의 경우는 이런 식의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해보면 수소나 헬륨 등 원소마다 선의 위치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우주로부터 오는 것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내가 실험실에서 온 거랑 비교해 보는 거죠. 근데 똑같아. 그러면 아하, 우주에 있는 게 수소로구만. 아하, 우주에 있는 것이 헬륨이로구만. 이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마저 읽어보죠. 고온의 수소기체를 관찰한 선 스펙트럼과 광원의 빛을 저온의 수소기체에 통과시켜 관찰한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위치는 동일하다. 이 이야기는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같은 기체라고 한다면 방출 스펙트럼이나 흡수 스펙트럼이나 어차피 선의 위치 개수는 똑같아요 라는 뜻인 거고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흡수하는 선의 위치로 별을 구성한 성분 원소를 알 수 있다. 우리 이게 목적인 건 거예요. 스펙트럼 왜 분석하는지에 대한 언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라고 부연 설명 붙여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별빛의 선 스펙트럼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들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길, 에너지준이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원소마다 그 껍질마다 이렇게 점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달라서 원소마다 선 스펙트럼 다르다고요. 원소마다 고유한 선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되면 우주에 분포하는 원소의 종류의 양 알 수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죠? 실험실에서 하나 쫙 준비해 놓고요. 우주에서 오는 거 분석해요. 그리고 둘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런데 실험실에서 한 수소의 값과 우주에서 분석한 수소의 선이 똑같아요. 그럼 우주에 수소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맞대어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원자핵 있을 때 1번 길, 2번 길 있을 때 1번 길에서 2번 길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나와요. 라는 거고요. 2번 길에서 1번 길로 올 때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어. 에너지 버려. 해서 뭐 나온다? 방출 스펙트럼 나온다. 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22쪽, 23쪽까지 나열되어 있어요.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이제 수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용들이 이게 무슨 이야기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수업 시간 끝나고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요. 우주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왜 우리가 스펙트럼을 배우는지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문제 한번 적용시켜보고 마무리해 볼까요? 22, 23쪽에 적중 예상 문제 돋보기에서 두 문제 있습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22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형광등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했죠. 연속 스펙트럼 하면 어떤 단어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형광등이었어요? 아니죠. 백열등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열등이라고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형광등과 백열등 좀 차이 납니다. 형광등은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백열등, 연속 스펙트럼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방출선 스펙트럼은 이거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 스펙트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종종 나오게 돼요. 방출선 스펙트럼은 검은 배경에 몇 개의 선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흡수 스펙트럼은 쏙쏙 빼먹을 거야. 그래서 무지개 바탕에 까만 선이 보여요.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까만색에 내가 뱉어놓은 것만 나 너무 힘들어. 이거 에너지 다 뱉을 거야. 이렇게 해서 뱉어놓은 에너지값만 나타내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었죠. 검은 배경에 몇 개의 선만 나타나는 거. 이것은 방출 스펙트럼이 맞죠.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을 배경으로 몇 개의 어두운 선, 같은 말로 뭡니까? 흡수선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맞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처음에 잘 풀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일부러 조금은 어려운 형태의 문제로 나와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정답을 단순히 맞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배우는 것을 한 번 더 되뇌어 보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쪽에 있는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해석 문제 돋보기 두 번째 문제는요. 흡수 스펙트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흡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흡수 스펙트럼이래요. 그럼 흡수, 내가 필요한 것만 쑥쑥 빼먹을 거야 라는 거겠죠. 따라서 일단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서 빼먹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럼 이 기체는 무슨 기체겠습니까? 저온의 기체이겠지요. 그리고 요 형태는 어떻겠어요? 연속 스펙트럼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 흡수선이 나타나 있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보기 보도록 하죠. 별에서 방출된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나타난다. 그렇죠?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입니다. 다음,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주를 파악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소마다 흡수 스펙트럼에 나타난 선의 위치는 같으나 굵긴 다르다. 원소마다 선의 굵기, 위치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흡수 스펙트럼뿐만 아니라 방출 스펙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되겠네요.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요. 자, 우주관에 대한 얘기, 빅뱅 우주론이 시작되기 위한 우주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 그 이후에 그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게 된 그 증거 중에 하나를 분석하기 위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 배운 것들을 싹 적용시켜서 우주 탄생, 빅뱅 우주론부터 해서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페이지 몇 쪽부터 할 거냐면요. 24쪽부터 할 거예요. 오케이? 24쪽부터 한번 살짝 보고 오세요. 우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